일단원이 유리수와 순환 소수야, 지금. 일단원이 유리수와 순환 소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 유리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순환 소수가 뭔지를 알아야, 아, 우리가 이거를 배울 거구나. 그리고 나서 알지. 항상 용어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유리수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에도 유리수가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 앞으로 배울 거에도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생각을 잘 모를 때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유리수는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분수나 소수 그런 것들? 분수나 소수 그런 것들을 유리수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질문, 자연수는 유리수 아니야? 아, 자연수도 유리수죠. 그래, 자연수. 그러면은 분수나 소수라고 하면은 뭔가가 좀 이렇게 빈틈이 있어, 빈약해. 그러면은 유리수, 그러면 깔끔하고 확실하게 모든 것이 딱 정리되는 그 유리수의 뜻이 뭘까? 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가장 잘 얘기한 거였어. 뭐냐면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떤 숫자가 야, 너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은 분수로 변신해봐, 이렇게. 그래서 1을 분수로 쓰면은 아, 저는요 2분의 2도 되고요, 저는요 3분의 3도 되고요, 저는요 막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오, 너 분수로 표현 가능하네? 너 유리수,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저는요 3분의 파인데요, 이렇게. 어? 잠깐, 파이는 끝이 없는 3.14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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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인데? 그러면 얘도 분수긴 분수인데 이렇게 나타내도 되나? 이게 헷갈리는 거지. 이거 이상한데요? 그 다음 또 하나. 얘가 3분의 2.5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러면 얘는 유리수니 아니니?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래 위에 10씩 똑같은 수 곱해도 되니 안 되니? 되죠. 또 심지어 얘를 약분해가지고 써도 되니 안 되니? 되죠. 그러면 분수로 나타냈으니까는 3분의 2.5는 유리수라고 해도 돼, 안 돼? 우리는 잘 항상, 모르겠습니다. 항상 수학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개념, 성질, 용어의 뜻, 이거를 명확하게 딱 외워야 되거든? 걔가 왜 중요하냐면, 그 정확한 기본 뜻, 정의는 흔들리지 않아. 그건 정한 거야. 중요한 거는, 정한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은 얘가 유리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확실하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유리수가 뭐냐면 내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줄게. 유리수는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정수여야 돼. 그러니까 분모는 정수인데 0이 아니어야 되고 분자는 0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3분의 2.5는 3 정수예요. 2.5는 정수 아닌데요. 그런데 이런 스타일로 표현 가능하니까는 이런 스타일 맞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1도 유리수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3분의 파이는 분모는 정수야. 양의 정수지. 근데 얘가 파이가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 무리수입니다. 정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수의 체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 수 체계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수가 나름대로의 어떤 피라미드 모양의 시스템이 있거든. 그래서 상위의 개념, 하위의 개념 이런 게 있는데 이 수 체계는 보기 편하게 이 피라미드 모양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치기가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정수는 어디 있다 그랬어? 여기 있는 게 정수인데 얘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지니까 여기 있는 게 정수인데 무리수 여기 있는 게 툭 튀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얘는 3분의 파이는 유리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헷갈려서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 복잡해.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문제로 내는데. 그거를 모르면 틀리는 문제를 내는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얼마니? 그 계산은
계산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 까다로운 문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되는 이 조건에 안 맞으면 버리고 조건에 맞는 거는 가져가고 이렇게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막 까다로운 거에 나와. 그래서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 단순히 계산만 잘해서는 안 되고 걔가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이게 그 뜻에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 다음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아무리 0분의 몇 이렇게 해도 이거는 유리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0분의가 아니라 답이 없다 이렇게 대답해.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해줘. 그냥 인정 안 해주고 없는 거 취급해줘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된다. 자, 대단원은 유리수와 순환소수. 중단원, 그리고 소단원이 3개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를 다 배우면 중단원 평가,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근데 소단원 평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유리수와 소수, 유리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수가 뭔지 일단 볼게. 자, 지금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선생님이 이걸 스톱 시켜놓을 테니까는 먼저 읽으세요. 쭉 읽어봐. 시작. 분수 b분의 a, b는 정수, b는 0이 아니다.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꼴이 스타일이지, 스타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가 아까 썼던 거야.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분수는 아니 정수? 정수인데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그래서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분수 스타일로 바꾸기 전에 숫자라 할지라도 걔는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해준대. 중1 때 분수에다가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가지고 0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유리수라고 배웠어. 그러면 분수에다가 플러스, 분수에다가 마이너스 0 그러면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배웠는데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체계는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수의 체계를 배우겠습니다. 책에다가 더 써놓으세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선생님이 적어줄 테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우리가 자연수를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거를 셀 때 쓰는 숫자지. 그럼 이 자연수는 양의 정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더 이상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양의 정수라고 불러. 양의 정수는 자연수에 플러스 기호를 붙인 겁니다. 그럼 자연수에 마이너스 기호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음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기준이 되는 0.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정수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계산이 다 했어. 다 가능했어. 그러면 정수가 있으면 정수가 아닌 수도 있거든. 정수가 아니야.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정수야? 그럼 난 정수가 아니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 있는 수는 정수는 아닌데 유리수니까 이런 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불러줍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얘는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끝이 있는 한 개가 있을 유자야 한 개가 있는 소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수점 몇 개짜리에서 뚝 떨어지는 거 끝나는 걸 말해. 0.25, 0.3, 0.456 하고 딱 끊어지는 거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순환소수 이렇게 나옵니다. 순환소수. 순환소수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끝이 없는데 어떤 숫자가 반복되는 걸 의미해. 대표적인 게 3분의 1. 얘를 소수로 고치면 0.333333 영원히 똑같은 수가 되풀이됩니다. 계산이 끝나지 않겠지? 우리는 그런 거를 순환소수라고 해. 그러면 이 순환소수는 뭐냐 하면 얘는 무한소수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무한소수. 그러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소수라고 하겠지. 이 소수는 어떤 소수냐 하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양의 약수가 두 개인 수, 1과 자기 자신 그 소수가 아니라 이 소자는 굉장히 조그만 수, 작을 소자를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소수점 아래에 뭐 1.234 이렇게 나오면 1보다 작은 그 작은 것까지 표현을 해주는 그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소수점과 함께 사용이 되겠지, 소수는. 그러면 무한소수. 무한소수. 그러면 순환소수는 끝이 없는데 혹시 그러면 끝이 반복되지 않으면서 없는 무슨 얘기야? 0.3333, 0.6666, 0.1313131313 이런 거 말고 규칙이 있는 거 말고 규칙도 없는데 그냥 끝도 없는 거 없어요? 있지.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무리수입니다. 용어만 알아두세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실수는 real number라고 해가지고 실제의 수, 그 다음 나중에는 허수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수할 때의 이 글자는 real이라는 걸 나타내. 그치? 그래서 실수를 자꾸 i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연수는 자연에 존재하는 거를 카운트하기 때문에 natural number, 그래서 n이라고 자꾸 씁니다. 요거 정도, 2개 정도는 알아두세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유리수는 Q, 뭐 무리수는 I 뭐 이렇게 쓰는데 아직은 그것까진 몰라도 되고 의미를 조금 알면 기억하기가 쉬워서 그냥 외우라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유리수 배웠는데요. 근데 유한소수를 분수, 소수로 고쳐서 그것을 계산해 준 것까지만, 그 유리수까지만 배웠던 거야. 본격적으로 유리수를 다 배우려면 여기까지를 배워야 되거든. 그렇잖아. 그래야지 다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뭘 더 배우면 돼요? 그러면 순환소수를 더 배우면 돼. 그래서 앞으로 순환소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러면 유리수에 대해서 다 배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수체계라는 거야. 수체계.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순환소수 배우면 유리수까지 다 배우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중2. 중2. 그럼 중3 때는요. 요거 중3 때 배웁니다. 3-1에서. 그러면 무리수를 배우게 되면 그러면 실수까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거에 이게 추가니까. 그치? 그럼 고등학교에 가면 또 실수보다 더 큰 수의 영역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중학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아는 무리수까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꼭 기억을 해둘 것. 얘는 책 한쪽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지금 열심히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그냥 표만. 지금 노트에 이거 메모 좀 해줄래? 책 옆에다가 하든지. 그리고 외우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 굳이 뭐 이제 색깔펜으로 약간 하자면, 이런 강렬한 색깔로. 다 기억해야 합니다. 저거. 수체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를 암기하시고 아까 보니까는 잘 풀었어.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로 나뉘어지는데 자연수와 같이 취급합니다. 원래는 자연수는 1, 2, 3, 4야.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기호를 붙이면 그러면 양의 정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이 양의 정수의 플러스를 생략해서 쓰기 시작해. 근데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안 되겠지. 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분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플러스는 생략을 해도 되고 마이너스는 생략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플러스를 생략을 하고 보니까 플러스를 여기는 양의 정수의 플러스를 생략을 하고 보니까 자연수랑 양의 정수랑 같은 비슷하게 보이는 거야. 구분이 뭐 그냥 안 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같은 개념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양의 정수와 자연수를 다른 거야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앞에 추가적으로 더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라는 거. 유리수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분수로가 아니라 분수꼴로. 그런데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분자는 정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얘도 암기를 해야 한다. 얘도 암기를 해야 하고 얘도 암기를 해야 되고. 수학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게 있고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도 있어. 그런데 죽어라고 암기가 안 돼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어. 그게 정의야, 정의, 뜻. 그래서 유리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우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자, 소수를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끝이 있는 소수, 유한소수와
끝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계속 숫자가 있는 그런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소수는 유한과 무한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수점 아래에 0을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3.100000000 이렇게 나오면 소수 아래에 0이 아무리 반복돼도 이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0은 써주지 않고 그냥 3.1과 같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0이 반복이 되긴 하는데 0은 의미가 없어. 그러면 0이 아닌 다른 수가 반복이 되면 걔는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125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있고 끝. 그래서 소수점 아래로 0 말고 숫자가 지금 1, 2, 5,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3개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유한계, 그 소수를 유한소수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0.3333 소수점 아래로 0이 아닌 숫자가 3이 계속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무한소수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그치? 유한소수, 무한소수는 용어지만 새롭게 그 용어만 배울 뿐이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반올림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 올림, 버림, 반올림을 통해서 끝이 없는 0.333333 이거 어떻게 해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그럼 여기서 반올림을 하면은 3은 버리자 이렇게 0.666666 이렇게 계속 있으면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얘를 반올림 하시오. 그러면 얘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반올림하여 나타내면 0.7. 왜? 6은 올려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는 요 정도로 반올림으로 정리를 했지. 올림과 버림도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유한소수야, 무한소수야? 이거를 직접 나눠보면 알아. 그래서 2분의 1은 자, 1 나누기 2. 못 들어가고요. 5번이요. 그러면 얘는 0.5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직접 나눠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직접 나누지 않고 그 분수를 보는 거야. 분수를 보고 거기에서 얘가 유한인지 무한인지 알 수 있어? 분수만 봤는데 7분의 1. 얘 무한소수다. 어떻게 알아? 50분의 1. 얘 유한소수다. 어떻게 알아? 나눠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있다라는 얘기야.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것을 구분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뭔가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기하분수에서 따져주는 거야. 만약에 어떤 분수가 기하분수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하분수로 만들어주고 그게 1단계야. 첫 번째 조건이야. 일단 기하분수로 만들어주고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1단계 기하분수야? 아니야. 이거 판단을 하세요. 기하분수가 맞습니다. 그럼 바로 2단계로 넘어가세요. 2단계 뭔데요? 분모 소인수분해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얼마인지 알아봐.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어요. 걔 유한이야. 5만 있어요. 걔 유한이야. 2하고 5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도 유한이야. 유한소수로 가는 거지. 그런데 2, 5 이거 말고 다른 숫자가 끼어들면 걔는 불청객입니다. 2나 5 외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걔는 무한소수로 갑니다. 1은요. 1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1은 곱해도 나누어도 다른 숫자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1은 제외시키고 분모의 소인수가 2, 5 말고 또 있어 없어 요것만 봐준다고. 자 보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봅시다.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전부 다 유한소수가 됩니다. 갈라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아느냐? 자, 일단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보세요. 왼쪽에 나와 있는 얘 전부 다 지금 1단계 통과. 뭐야? 기하분수가 맞습니다. 기하분수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을 때까지 다 약분을 해서 분자와 분모가 서로 소인 관계를 말합니다. 기하분수 오케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분모에 분자 다 필요 없어. 분자 다 필요 없어. 분모에 소인수가 얼마인지 구합니다. 2야? 5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2분의 1. 2예요. 유한. 저는 2의 제곱이니까 소인수 2예요. 너 유한.
저는 2의 제곱. 너 유한. 이해되니? 5 유한. 5분의 3 유한. 5분의 4 마찬가지. 10은 2 곱하기 5예요. 소인수가 2랑 5가 있구나. 유한소수. 20은요? 20은 소인수분해 해주면 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인데요. 소인수가 2랑 5요. 너 유한. 너는 50을 소인수분해 해주면 됩니다. 하세요. 그러면 2 곱하기 5의 제곱인데요. 소인수가 2랑 5밖에 없어. 너 유한. 그러니까 왼쪽에 다 유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 2나 5 말고 다른 수 있나 없나 보자 그랬어. 그랬더니 3 불청객 안 돼. 6, 2 곱하기 3이지. 소인수 3 때문에 안 돼. 7 안 돼. 9, 3의 제곱이지. 소인수 3이지. 불청객이야 안 돼. 11 소수 안 돼. 12는 3 곱하기 4.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소인수가 2랑 3인데요. 3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가 얘를 잘 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말은 기약분수일 때야. 기약분수일 때. 분모의 소인수를 구해서 알아봤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2나 5만 나온다. 2만 나오거나 5만 나오거나 2랑 5랑 같이 나오거나 걔는 오케이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와 같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유한소수가 된다. 그럼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뿐이다. 그러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말하는 10, 100, 1000 이런 거. 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0, 100, 1000 이걸 보고 뭐라고 하니?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해. 나중에 가면은 10의 n제곱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 n 대신에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거는 얘가 가만히 보니까 10은 2 곱하기 5랑 같고요.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과 같고요. 10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과 같고요. 결국은 뭐가 됐던 간에 중요한 거 소인수는 2, 5. 소인수가 얘니까 소인수는 얘가 돼야 된다. 중학교 1학년에 소인수 분해를 잘 모르면 얘가 헷갈리면 이제 문제가 흔들리겠지. 그래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꼴로 고칠 수 있으면 그러면 전부 다 유한으로 바꾸기가 쉽다. 이해되니? 이 이유 때문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되는 거야. 밑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기하분수입니까? 물어봐. 아닌데요? 그러면 기하분수로 만드세요. 맞는데요? 다음 단계. 이게 2단계야. 이게 2단계.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3단계. 판단합니다. 질문하는 거지.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 5, 2, 5. 그거 말고 또 뭔가가 불청객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있으면 무한소수로 갑니다. 얘는 불청객 숫자가 끼워져 있으면 그러면 소수로 바꿨을 때 얘는 무한소수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12분의 3, 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유한인지 무한인지 보자. 그러면 잠깐 1단계 해주면 얘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 소인수 2. 그러면 얘는 유한소수가 되겠구나. 그럼 유한소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거는 직접 나누세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소수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얘 풀었지 아까 읽으면서. 이상한 거 질문 있어 없어 주야? 네. 없지? 자, 예. 어떤 분수가 있는데 이 A를 모른대. 이렇게 있는데 얘 A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거든? 근데 결과가 뭐가 되면 좋겠어? 이 결과가 계산한 결과가 유한소수가 되면 좋겠대.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A가 불청객이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20 이하의 숫자를 1부터 20까지를 넣어서 A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찾는 거지. 일단 A가 자연수는 1부터니까 A가 1이어도 됩니다. 왜? 1은 다른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대로 곱해도 똑같은 수가 나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1, 오케이 됩니다. 그 다음 2도 들어가도 됩니다. 얘가 2가 들어가면 소인수가 어때? 2랑 5밖에 없기 때문에 2도 됩니다. 3, 안 되지.
3은 불청객입니다. 3은 들어가는 순간 분모의 소인수가 2, 3, 5. 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3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러면 4는 괜찮지. 4는 왜 괜찮아? 4는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쓰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7 이렇게 되거든. 그럼 소인수가 2랑 5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4 괜찮습니다. 5도 괜찮습니다. 6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봤더니 A에다가 만약에 얘가 6 이렇게 들어가면 6은 2 곱하기 3으로 써줄 수가 있어. 그러면 소인수가 이렇게 6은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됩니다. 6은 2 곱하기 3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야. 6 안 되고요. 7, 원래는 7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7이 분자의 7과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7은 특수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이어서 되고요. 9는 3의 제곱 안 됩니다. 10은 되겠지? 10은 2 곱하기 5니까 소인수가 2, 그 다음에 소인수가 5, 10 됩니다. 11 안 됩니다. 12를 넣어볼래? 그럼 얘는 3, 4, 10이지. 4는 2의 제곱이지. 이 3 때문에 또 안 돼. 10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 안 됩니다. 14. 원래는 14가 안 되는 거지. 그럼 14를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14를 넣으니까 얘가 14는 2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는데 7이 약분돼서 소인수가 2랑 5밖에 안 남아. 그래서 14가 특수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만 분자 때문에 되는 거야. 분자 때문에. 15, 3, 5, 15 안 됩니다. 16 됩니다. 그치? 16은 2의 4제곱이니까 16 되고요. 17 안 되고요. 18 2, 9, 18 2 곱하기 3의 제곱 소인수 3 나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9 안 되고요. 20 됩니다. 22 하니까 20까지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일일이 구했습니다. 일일이. 그러면 일일이 구하지 않고 조금 요령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보자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처음에 잘 모르면은 일일이도 해야 되고 일일이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숫자가 지금 20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200이면 어떡할 거야? 일일이 1부터 200까지 다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수학에서는 규칙과 패턴. 항상 어떻게 하면 얘를 규칙을 파악해서 공식으로 이끌어내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으로 구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돼. 자, 문제를 잘 보면 A가 될 수 있는 수는 소인수가 2나 5분이거나 아니면 2나 5분인 수에 분자 때문에 7이 곱해지는 수도 괜찮다 이거야. 아까 7일은 7, 7, 이 14, 7이나 14 같은 거. 그치? 요런 거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유한소수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니까 A가 7과 약분이 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A가 소인수를 구했을 때 소인수가 2나 5분이면 유한이 된다. 그랬으니까는 A가 2, 오케이. 5, 오케이. 2의 제곱 괜찮고요. 2의 세제곱 괜찮고요. 2의 4제곱 괜찮고요. 2의 5제곱은 32입니다. 20을 넘어가니까 얘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지? 소인수가 얘는 2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소인수가 5밖에 없는 거. 5 되고요. 5의 제곱 되나 봤는데 5의 제곱은 안 됩니다. 왜? 5의 제곱은 25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5만 들어가는 거는 하나. 그러면 2랑 5랑 같이 들어가는 거 해야지. 2랑 5랑 같이 들어가는 거. 자, 짝짓기 합니다. 2랑 5랑 2 곱하기 5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5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4, 5, 20이야. 여기 있는 거 하려고 딱 그랬더니 얘는 20을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됩니다. 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숫자가 얘도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1도 된다는 얘기지. 1은 모든 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1은 있으나 마나 자기하고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는 거라서 남한테 영향을 미치질 않아. 있는 존재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모두 더하면 얘가 소인수가 2인 것, 5인 것, 2, 5인 것 얘가 카운트가 다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일일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칙적이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7을 곱해도 얘가 20이 넘지 않고 되는 수 뭐가 있나. 그래서 1에서 구한 값에다가 분자가 7이니까 7을 곱한 것도 약분이 되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1에다가 7을 곱하세요. 여기는 1에다가 7을 곱하면 7일은 7. 그 다음에 2에다가 곱하세요. 7이 14. 이 두 개밖에 없어. 왜요? 그럼 얘도 곱해봐.
7, 5, 35. 20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40 이하에 이랬으면은 7, 5, 35. 얘도 구해줬어야 돼. 그런데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의 개수와 요거의 개수를 합해주면 전체의 개수가 나온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을 알아주시라. 얘도 문제 풀었냐, 안 풀었니? 얘도 풀었지? 응. 예. 이상한 거 있어, 없어? 없지? 있어요. 일일이 집어넣어서 하는 거 하수입니다. 하수야. 당장 몇 개는 할 수 있지만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돼. 자, 여기 보면은 매스 스토리 있는데 이게 읽었니? 유리수, 유비수 이거. 읽었어, 안 읽었어? 읽어봤어? 이거, 읽었어? 예, 레셔널 이거 무슨 뜻이야? 레셔널 넘버 이게 뭐야? 이게, 비율? 레셔널 넘버. 얘가 유리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미국 애들은요, 이 유리수 안 그러고 레셔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내가 자연수는 내추럴 넘버, 실수는 리얼 넘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 유리수는 레셔널 넘버, 무리수는 이레셔널 앞에다가 1 집어넣거든? 그래서 이제 약간 반대의 개념처럼 유, 무 이렇게 우리를 뜻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용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율을 얘기해서 이제 비율 우리가 비율, 비례식 할 때 그 비자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벌써 유리수 할 때 얘가 뭐야? 있다란 얘기잖아. 그치? 비가 있다. 이거는 이제 수학 숫자를 얘기하는 거, 넘버를 얘기하는 거야. 수수. 그거를 알아주면 됩니다. 밑에 문제 있거든? 얘 전부 다 지금 숙제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풀고 채점할 거야. 자, 제목에서 순환소수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수는 작은 숫자 그걸 말하는 것이고 소수점까지 이제 표현해서 나타내는 숫자. 순환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혈액순환, 뭐 순환선 이럴 때 많이 쓴단 말이야. 돌고 돈다는 얘기지. 이제 고리 환자야. 뭔가 뱅글뱅글 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도냐면 소수점 아래에 어떤 일정한 숫자나 숫자의 나열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순환소수. 소수점 아래의 어떤 자리에서부터 어떤 자리요? 상관없어. 첫 번째 자리부터 순환을 하던 소수 세 번째 자리부터 순환을 하던 한 개가 반복이 되던 10개가 반복이 되던 상관없이 일정한 숫자의 그 늘어진 숫자가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지. 끝이 없어. 그리고 한없이 반복이 돼. 되풀이 돼. 우리는 그런 무한소수를 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때 얘 뭐가 반복되니? 어떤 숫자가 반복되니? 몇 개 반복되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에 용어를 붙여줘서 순환마디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자. 숫자를 13 나누기 9를 했습니다. 그러면 9분의 13을 소수로,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이거를 9 나누기 13을 해요, 13 나누기 9를 해요.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애가 중3이 돼도 있고요, 고1이 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수학을 하기 힘들겠지. 그러면 항상 생각을 해봐봐. 9 나누기 13을 하면은 9 안에 13이 못 들어가네. 그지? 근데 13 나누기 9 하면은 한 번 들어가고 시작하니까 1점 얼마겠네. 그러면 9분의 13은 얘는 지금 가분수인데 대분수로 고치면 1과 9분의 어쩌고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정도는 알아줄 수 있지. 근데 아직도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쭉 나눴어. 그랬더니 결과가 얘가 몫이지. 몫이 1.44444 4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얘가 반복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 지우야, 동일한 수가 다시 나타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동일한 수가 계속 나타나. 4, 공 붙여주면 40. 근데 밑에 또 36을 뺐더니 또 4. 그럼 또 공 붙여주고 또 나눠줘야지. 또 4. 또 4.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 반복되는 수가 40, 40, 40, 40, 빼니까 40이고 빼니까 다음, 빼니까 다음, 빼니까 다음 똑같은 패턴이 어떻게 돼 있어? 한 번 계산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4, 4,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오른쪽 한번 볼래? 오른쪽에는 11분의 1을 소수로 고치는 과정에서 2 나누기 11을 했어. 그랬더니 못 들어가고 그랬더니 0점 해주고서는
20 안에는 한 번 들어가고 11 이렇게 준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처음에 나왔던 20이 나오는데 걸러서 나와. 몇 개 걸러서 나오니? 잘 보자. 얘가 한 번 계산하고 또 한 번 계산하니까 그 다음 나오고 또 한 번 계산하고 또 한 번 계산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럼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패턴이 얘가 하나 나오고 계산되고 하나 나오고 계산되고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수. 여기 보니까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88. 또 88. 그럼 저 뒤에 가서 또 88.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두 개씩 점프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수가 얼마 만에 나오느냐 이거를 보면 이 수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나올지 소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나올지 이 패턴이 보인다라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밑에 다음에 나오는 수학적인 개념을 배울 때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쳐. 그래서 동일한 수가 다시 나타난다라는 건 뭐냐면 계산할 때에 같은 숫자가 계속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몇 개 패턴이냐 보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 숫자에 두 개의 패턴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1818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몫의 소수점 아래에서 어떠한 수, 여기는 어떠한 수가 뭐야? 4. 여기는 어떠한 수가 뭐야? 18. 이것이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수는 나누어 뚝 떨어지면은 끝! 이렇게 되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분수는 모두 반복되는 성질을 가진 그런 수가 있는데 걔를 무한소수 중에 한 종류로 본다. 그리고 반복되는 성질을 갖는 것을 우리는 순환소수. 반복되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무리수로 가는 거야. 비순환 무한소수로. 그리고 우리가 반복되는 게 뭔데? 그랬더니 여기는요. 4가 반복되고 있지? 여기는 18이 반복되고 있지 18 아닙니다. 여기는 3이 반복되고 있고요. 여기는 666 두 번째 자 소수 두 번째 자리부터 6이 반복되고 있고 얘는 2개 27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순환마디라고 얘기를 해준다. 왜 순환마디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가 손가락에도 뼈에도 마디가 있잖아. 그럼 그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꺾어진다. 손도 관절에 다 마디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꺾을 수 없어. 마디에서 꺾어지는 거지. 구부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패턴이 같은 거 나오는 거를 잘라보니 여기가 하나의 마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순환마디라고 얘기를 하고 읽어주는 방법. 자, 예제 3번에서 이상한 거 있니 없니? 없지? 없어요. 오케이. 얘는 잘했습니다.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로 2, 5 이외의 것, 즉 내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나 나름대로 그냥 간단하게 불청객이 있으면 모두 무한이 된다.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나오지? 그리고 그 무한소수는 위에서 배운 내용처럼 무한소수는 순환하는 게 있고 순환하지 않는 게 있어. 한국말로 하면 다 씁시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너무 길은데요?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요거 대신에 좀 다른 거 넣을 거 없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할 때는 한자를 많이 끌어다 쓰는데 안이 부자도 있지만 안이 비자도 있거든. 그래서 앞에다가 비자를 쓰면은 이게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대어 비순환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그 뜻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줄여서 비순환 무한소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한소수는 끝이 없는 소수는 반복하는 순환소수, 반복하지 않는 그냥 비순환 무한소수가 있다. 얘 이름 더 길어. 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리수가 뭔데? 그러면 비순환 무한소수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뜻입니다. 자, 밑에 나왔습니다. 여기 땡크메스라고 나와 있는데 기하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어. 아, 그래? 근데 나머지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럼 나머지가 0이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면 우리는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나머지가 0이 아니면 같은 나머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눠보래.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는 분모보다 작은 자연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2 요걸 봅시다. 그러면 얘는 2 나누기 5 이렇게 되지. 그러면 0 들어가고 얘가 20. 좀 큰 수를 나눌 걸 그랬나?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4.
그럼 20 하고 얘가 뚝 떨어지지.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몫은 0.4 나머지는 0 하고 뚝 떨어지지. 그지? 그런데 얘가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지. 그러면 얼마로 할까? 5분의 3? 5분의 3으로 합시다. 그러면 3 나누기 빈대다 가자. 3 나누기 5. 아, 얘도 들어가네. 얼마로 할까? 좀 안 나눠줘서. 아, 7로 해야 되겠네. 오케이. 7로 합시다. 7분의 1. 그러면 1 나누기 7. 그럼 못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10 해주고 얘는 한 번 들어가고 7, 1은 7. 0이 아닌데요? 계속하래. 계속 나눗셈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4, 7에 28. 또 0이 아닌데요? 계속하래. 계속. 그러면 2 붙여주고. 7, 2, 14. 6. 이렇게. 그러면 또 0이 계속하래. 계속. 언제까지 해요? 결과적으로 여기 나왔네.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이 나와. 그런데 잘 보니까 얘를 언제까지 해요? 그런데 보통 7번 정도까지는 해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분모가 7이지. 분모가 7이지. 그러면 분모가 7이면 나오는 숫자 한번 볼까? 10에서 7 빼고 10에서 2 빼고 10에서 6 빼고 계속 이렇게 되지요. 그지? 나오는 수가 있지? 그래서 계속 나눗셈을 하는데 그때 각각에 뺐을 때 나머지잖아. 나머지는 당연히 분모보다. 분모가 뭐야? 여기 있는 거.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뭐야? 7은 나누는 수야, 나누어지는 수야? 나누는 수요. 그죠? 나누는 수야. 그러니까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어떻게 돼 있어? 무조건 작게 돼 있어. 나머지가 7로 나눴는데 7 나올 수 있니? 없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나머지는 당연히 분모보다 작은 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됐니? 그래서 나눗셈을 하는데 분모가 7이야? 7보다 작은 자연수가 나머지로 다 한 번씩 나왔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야 7보다 작은 자연수는 1부터 6까지밖에 더 있니? 6개 맞아 안 맞아? 그치? 맞아요. 근데 얘가 7보다 작은 수가 나왔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국 앞에서 나온 나머지가 다시 한번 나와요. 생각해봐. 영원히 끝이 없는 나머지인데 얘가 다 한 번씩 나오면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 또 한 번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결국 순한마디의 숫자의 개수는 나눗셈에서 서로 다른 나머지가 몇 개까지 나오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분모가 7이니 그럼 6개까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7번은 나눠보라고 얘기해. 실제로 시험 볼 때 숙제할 때 7번까지는 나눠야 되는 게 나올 거야. 7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한번 보니까 7 봅시다. 7분의 1을 소수로 하니까는 1, 4, 2, 8, 5, 7, 1, 4, 2, 8, 5, 7 그러면은 순환하는 게 몇 개인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순한마디가 6개밖에 안 나와요? 7로 나눠서 그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7로 나눠서 그래. 그러면 여기 0.1 할 때 1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3. 3이 남았어. 그 다음에 다시 또 계산을 하고 나니까는 그러면 0.14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2가 남았어. 그러면 0.142 하면은요, 나머지가 6이 남았지. 이렇게. 그럼 여기 나오는 3, 2, 6 또 하면 계속 나오겠지? 그 숫자는 뭐예요? 7보다 작은 수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7이면은 순한마디의 개수가 많이 나와야 6개 나오지 7개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 규칙이 숨어져 있다. 그 어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보너스 사실로 이런 패턴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무한 소수는 모두 순환소수일까? 아까 이거 설명 다 했어 얘. 무한은 모두 순환이야? 비순환도 있다니까? 순환, 비순환. 비순환이 뭔데요? 무리수. 무리수 중3 때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계산하거나 무리수에 대한 얘기는 중3 때 나오는데 무리수가 뭔지는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중3 때 나오니까 무리수라는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니? 왜 무리수를 말을 못하니? 그러니까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그게 그건데. 무리수라는 단어만 안 나올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나온 무한소수가 끝이 없는 소수가 모두 순환소수였기 때문에
무한소수는 순환소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무한소수가 순환소수와 같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버려라. 그러면 우리 지금 보니까 대표적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파이, 루트 이런 게 있는데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삼각함수 배우고 다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를 무리수라고 불러준다. 무리수라는 말을 차마 중학교 3학년 거라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한다. 결국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상한 거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순환소수를 간단히 표현하자. 이것도 또 만든 거지. 야, 생각을 해봐봐. 내가 최근에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심플한 게 뭐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러면 얘는 2를 3번 더한다. 2를 3번 더, 몇 번 더한다의 의미를 이거를 수학 기호로 만들어봐. 수학자들이 연구한 거야. 아씨, 얘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야, 이거 가지고 와.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적은 거야. 그래서 알았어. 주인공 숫자를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몇 번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쓴 거지. 우리는 얘를 곱하기라고 읽어. 그치? 뭐 외국에는 타인지 멀티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고 중국어로는 또 막 읽겠지? 그 다음에 인도어로는 막 읽겠지? 각국의 나라마다 다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 공통으로 엑셀차처럼 삑 해놓으면 얘는 625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수학 기호입니다. 수학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를 만들어 갖고 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2를 3번 곱한다잖아. 이렇게. 그러면 2를 주인공 숫자를 일단은 써주는데 3번 곱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지? 또 고민을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했겠지? 야, 얘는 무슨 기호야. 야, 기호 다 써먹고 이제 기호 쓸 것도 없다. 이제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이거를 수학 기호를 어떻게 하냐면 위치와 사이즈, 크기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일단 이 3번이라는 횟수를 써주긴 써줘야 되니까는 사이즈를 줄여. 그리고 오른쪽 위에다가 조그맣게 써주자. 이렇게. 정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치라고 하자, 지수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까지 딱 정해주고, 야, 미치 얼마야? 지수가 3이야? 지수가 3이면 3번 곱했단 소리야? 막 이렇게 이제 약속을 통합니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가 0.815 얘가 계속 나오는데 땡땡땡땡 야 이거 규칙을 설명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말고 좀 더 간결하게 얘가 지금 계속 순환하고 있어. 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랬더니 야 시작과 끝에 점 찍어. 점을 어떻게 찍어? 위에 왜 악보 보면은 스타카토 있잖아. 스타카토처럼 점 찍어. 그러면 걔가 도는 거야. 이렇게 다 규칙을 정하는 거야. 그래놓고 수학자들이 이 규칙을 정하면 전 세계 공통으로 다 쓰입니다. 단 여기서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점을 2개밖에 못 찍게 해. 하나는 괜찮아. 많이 찍어도 2개밖에 못 찍어.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시작하는 곳은 순환마디 첫 번째에 점 찍고요. 마지막에 점 찍으세요. 그래서 점은 2개밖에 못 찍어. 그러면 1은 안 찍혔는데요. 1은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있으면은 걔는 점이 찍혀있는 거랑 같아. 이렇게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외국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점을 3개 찍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틀렸다고 하는데 외국에는 3개를 찍으라고 하더라고. 영국 교과과정을 따르는 국제학교, 미국 교과과정을 따르는 국제학교, 뭐 이제 국제학교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애가 점을 2개만 찍었더니 학교에서 틀렸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야 교과서 갖고 와봐. 그래서 학교 책을 딱 갖고 와서 봤는데 그 책에는 3개를 찍도록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라마다 수학책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2개를 찍는 걸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푸니까 우리는 2개만 찍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1.22222 이런 순환소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뭐가 반복되니? 순환마디가 뭐야? 그랬어. 그랬더니 2가 반복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2라고 해도 되고 2가 반복된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됩니다. 왜?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2가 반복돼요. 2가 반복돼요. 그럼 너무 다양성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하나만 해.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순환마디 2, 3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요. 3이라고 해도요. 1.2, 3이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규칙을 파악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환마디에다가 점을 하나만 찍어줍니다.
순환마디가 두 개야. 두 개를 찍습니다. 0.512512 순환마디 3개인데요. 그러면 시작과 끝인 양쪽의 끝에만 점을 찍어줍니다. 여기 3개를 다 찍으면 분명하지? 한국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예, 예제 4번 풀었니? 이상한 거 있니? 이상한 거 없지? 넘어갑니다. 자, 얘는 옛날에 되게 중요하게 나왔었거든? 이런 게 소제목 한 챕터로 이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잘 모르겠으면 이 순환소수 표현해놓은 것을 풀러 0.2333333하고 0.2323233하고 같은 자릿수를 비교를 해줘서 똑같아요.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얘가 더 큰 거겠지. 그래서 부등호를 가지고 순환소수도 비교할 수 있다. 잘 모르면 풀어서 비교를 하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분수가 7분의 4가 있대. 분모가 7인 거는 조금 계산이 많이 나와서 분모가 7인 거는 7번은 나눠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 계산기 쓰지 마시고 연습을 하세요. 그럼 얘는 4 나누기 7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쫙 풀어주시고 얘 시간 많이 걸려. 친절한 선생님은 얘가 순환소수로 나타냈더니 이거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이거를 보고 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뭔가 봤더니 얘를 소수로 고친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실제로 100번째를 구하는 거겠니? 아니겠지. 그래서 얘도 무조건 수학에는 무조건 규칙과 패턴. 규칙이 뭔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돼. 잘 모르겠으면 규칙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처음에는 일일이 하세요. 일일이. 뭔 소리야? 소수 첫 번째 자리 해볼까? 0.571428 571428 571428 쭉쭉 있겠지? 그러면 얘가 소수 첫 번째 자리, 소수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여섯 번째 자리, 일곱 번째 자리에 똑같은 게 오네 이거잖아 지금. 순환소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소수 첫 번째 자리나 소수 일곱 번째 자리가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소수 일곱 번째 얘는 8, 9, 10, 11, 12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거는. 그럼 얘는 소수 몇 번째 자리일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순환하는 구조인데 몇 개씩 걸쳐서 자기 자신이 나오지? 5라는 숫자는 몇 개를 걸치면 내가 나오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지. 그러면 전체의 순환 마디가 얘가 6개가 지금 돌고 있구나. 그러면 첫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다음에 또 여기서 6개를 더하니까 얘를 보고 고등학교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 수열은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해. 가장 쉽게. 규칙이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6 더하고 또 6을 더하세요. 그러면 13번째 나오고 또 6을 더하세요. 이렇게. 그 패턴으로 가. 그러면 100을 6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6일은 6. 그러면 얘가 4가 남고 40. 그러면 5, 6에 30, 6, 6에 36. 맞니? 그지? 그럼 얼마니? 16개하고 4개가 남네. 그러면 얘는 얘는 나머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패턴을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이게 16번 패턴을 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4개가 남으니까 다시 앞에서부터 5, 7, 1, 4 마지막 100번째는 4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방법을 외워서 일단 얘만 외워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애들이. 그러면 얘가 기억이 안 나면 그러면 어떻게 했더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거 배울 때 외웠을 때만 생각이 나지 원리를 이해 못하면 한계에 부딪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소수점 아래 100번째 짜리는 그러면은 잠깐만 6 그럼 6일은 6, 6, 20에 6, 38, 6, 44 계속 구구단을 외워. 그랬더니 100보다 작은 수는 16번째. 16번 돌면 돼. 그럼 4개가 남아. 그럼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따져줘야겠다. 아니면 나는 17번째. 17번 하면 얼마지? 102. 그럼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와야겠다. 이 생각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몫이 16이고 나머지가 4다. 이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17을 하고 뒤에서 앞에 오면은 걔도 3대?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야 돼. 그래서 수학은 한 가지만 푸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고법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외워도 그리고 나서 공식을 외워야 돼. 생각이 안 나면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얘는 100 나누기 6을 해줬는데 왜 100 나누기 6을 해줬니? 자, 소수 첫 번째 자리부터 반복이 되지. 소수 첫 번째 자리부터 순환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숫자가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순환하지 않고 한 네 번째 자리에서 순환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것도 따져보자는 얘기야. 그것도 따져보자. 그래서 그게 다음 문제야. 얘는 문제가 28분의 5가 있대. 근데 얘를 소수로 고쳐가지고 소수점 안에 100번째 짜리 숫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실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누어 봤어. 그랬더니 28분의 5를 나눴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순환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얘야말로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순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봐.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부터 출발이야. 여기 점이 찍혔고 여기 어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순환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순환이야. 그러면 얘가 일단 소수 첫 번째, 소수 두 번째, 소수 세 번째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니?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 이해돼? 이해되지? 계속 이 순서 패턴으로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소수 100번째짜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면 아예 여기 소수 첫 번째, 두 번째짜리 두 개가 들어갔잖아. 두 개. 그러면 이 두 개를 100번째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얘를 98번째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니? 예, 그러면 잡아봐. 얘가 소수 첫째, 원래는 소수 첫째짜리, 소수 둘째짜리, 얘가 셋째짜리, 넷째짜리, 다섯째짜리, 여섯째짜리, 일곱째짜리, 여덟째짜리, 아홉째짜리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그럼 숫자의 배열 볼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오는 숫자. 형광펜으로 하나 칠하자, 노란색으로. 자, 여기 오는 숫자는, 소수 세 번째짜리 오고요. 맞아? 그 다음에 얘가 6개가 추가가 돼.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오는 거는 몇 번째야? 소수 9번째. 또 6개가 추가가 돼. 그러면 얘는 15번째. 또 추가가 돼. 그럼 몇 개가? 6개가. 왜? 순환마디가 6개니까. 이렇게 돼갖고서는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100번째짜리 숫자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니요. 여기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따졌을 때 100번째면 그냥 여기서부터 따져가지고 98번째라고 해주면 안 돼요? 이 말인 거야 지금. 이해되지? 무슨 소린지? 예, 그래서 패턴을 계산해 줄 때 100에서 2를 뺍니다. 왜 2를 빼요? 일단 두 칸 가. 순환을 안 하는 거 두 칸 가. 두 칸을 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98번째만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98번째. 그래서 100에서 98을 계산을 해주고 나누기 6을 합니다. 6을 하는 이유는 순환하는 패턴이 순환하는 마디의 숫자가 6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여기서부터구나. 그러면 앞에서 여기서부터 한 번째, 두 번째. 얘가 답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패턴 이해하지? 예.